뉴스파이터 오늘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지혜 변호사, 강문혁 변호사, 그리고 김기혁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용산역에서 호남선 타고 이제 고향 가시는 분들 인사하러 출동을 했는데 거기에 용산역, 참석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석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하. 지금 장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밝힌 내용이 뭐냐면 서울 종로 출마를 제안받았다. 그리고 나는 제안을 엄숙하게 받아들인다. 아하. 이렇게 발표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함께 민주당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직도 수락을 했습니다. 중책 맡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해찬 총리하고 두 분이서 같이 상임 공동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고요. 자기 선거도 하면서 당 선거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당연히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러면 뭔가 선거 맞수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왔습니다. 아하. 지금 언론에서 늘 회자되고 있는 게 뭡니까? 종로에서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전 총리, 지금 황교안 현재 대표죠. 그렇죠. 두 사람의 빅매치가 이루어질 거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네. 이낙연 전 총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황교안 대표와 신사적인 경쟁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아하.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두 가지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본인의 지역구 출마를 하기는 어렵지만 네. 영광스러운 책임이다.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번 총선이 국회의원 되는 것을 넘어서서 대선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선거대책위원장을 하게 되면 전국을 누비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아하. 모든 언론이 선거대책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보도하게 돼 있습니다. 노출이 많아지고. 그러네요. 또 하나 지역구에서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당내 지지도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낙연 전 총리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얼이 응축돼 숨쉬는 대한민국 1번지 종로에서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크나큰 영광입니다. 역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4.15 총선의 최고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것도 과분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제 개인의 마음을 말씀드리자면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쳤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적인 경쟁. 김지혜 변호사님, 이제 황교안 대표가 화답할 차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사실상 황교안 와라라고 지금 이미 출사표를 던진 셈이죠. 한국당에서도 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달 3일, 그러니까 1월 3일경에 이제 황교안 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수도권 험지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중진들도 험지에 출마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약간 좀 미묘하게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어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한국당에 뭐 가장 도움이 되는 희생을 하겠다. 그게 네. 어디가 됐든 어떤 직책이 됐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례대표도 전에 생각해 본 바 있다. 아. 무엇은 배제되고 무엇은 포함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총선에서 이기는 공천을 해서 보여주겠다라는 아하. 그런 입장인데 네. 황교안 대표는 아직까지도 조금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목소리도 마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당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역시 국민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로 출마를 놓고 심사숙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려할 게 좀 많은 걸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네. 이것도. 근데 종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 이낙연 총리하고 물론 뭐 나중에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지지율만 보면 대선 지지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잖아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혹시나 종로 출마해서 낙선하게 되면 본인의 대선 가도나 정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상당히 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어떤 걱정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만약 출마를 접고 비례로 나오게 되면요. 피했다고 하는 그런 비난을 또 받을 겁니다.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을 걸로 보여져요. 본인은 지금 그 당내 중진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험지 나가라. 50% 물갈이 하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그래도 뭐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은 경남에 나가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본인은 과연 저렇게 어려운 험지라고 보여지는 종로구에 나가지 않으면서 네. 과연 다른 의원들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아하. 또 비겁하게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서 저는 진퇴양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그 정치 이력을 좀 보여주세요. 아, 정말 화려합니다. 이른바 두 사람이 걸어온 정치적 스펙이요. 보세요. 왼쪽 이낙연 전 총리부터 볼까요? 광주 제1고, 서울대 법대, 전 전라남도 도지사, 16, 17, 18, 19 내리 4선입니다. 국회의원을 했고 황교안 대표 경기고 성대법대, 전 법무장관 그리고 전 총리. 와 정말 스펙만 놓고 봐도 대단하고 전직 총리 출신들의 대결한 점에서 빅매치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물론 아직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머뭇거리고 있다 보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한국당 내에서 뭔가 목소리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한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끝까지 용기 있게 붙어서 지는 한이 있어도 덤벼야 국가 지도자가 된다. 걱정이 돼서 눈치를 보면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뭔가 한 소리 한 것 같아요. 김지혜 변호사님. 네, 홍준표 대표는요, 이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여기 이제 지역구 나가겠다라고 지금 총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제 그런데 자꾸 거기 나가지 말고 수도권 험지에 나가라라고 황교안 대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고향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송파, 동대문 이런 데서 사선했는데 마지막은 좀 고향 가서 하고 싶은데 왜 고향 출마 못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네. 입장인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그 김두관 의원이 그 경남 양산 이제, 그렇죠.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 한국당 내부에서도 그러면 김두관에 맞설 만큼 어떤 중량감 있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를 거기로 보내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요, 양산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양산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또 고향이 또 모친 또 거기 계시죠. 그래서 아마 의미 있는 지역구가 될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께 이거 여쭤봐야겠어요. 오늘 출마한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아파트 논란이 있어요. 이거 왜 무슨 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이건 지금. 왜냐면요, 본인이 이제 그 전남 도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관사에서 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걸 팔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전남도지사를 끝나면 다시 서울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팔았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네. 이게 그 전세를 얻어서 본인이 이번에 이제 종로로 옮겼잖아요. 네. 왜냐하면 종로에 출마를 하려면 주소를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옮겼는데 그럼 팔지 않고 왜 이걸 그냥 옮겼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강남에 갖고 있는 아파트를 왜 팔지 않고 그냥 옮겼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네. 이제 이게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11일 날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는데 사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왔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네.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일하시는 분이 네. 그러면 일단 전세로 내놓고 그리고 나서 살 사람이 나오면 그때 팝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전세로 해놓고 지금 이 종로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팔고 갔냐 이게 논란이 됐고 이낙연 지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있다. 네. 지금도 팔려고 한다. 언제든지 살 사람만 나오면 팔려고 하는데 전세가 지금 9억이 끼어 있어서 그 전세를 이제 안고 사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부담이 되겠네요. 예, 잘 안 네. 팔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해놨습니다. 사실 강남의 아파트는요. 지금 안 팔렸다 그랬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는 기자 시절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건 다 아시죠. 기자로 일하던 1999년에
그 아파트 사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제 종로로 전셋집을 얻었는데 이 종로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9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종로에 급하게 전셋집 얻었어요. 근데 와, 종로 아파트도요. 이게 최근에 새로 지은 아파트거든요. 전세금이 9억이에요.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여기도. 어쨌든 지금 바로 지금 이 아파트예요. 저희가 살짝 이제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저 아파트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종로 출마 이제 채비를 하는데 지금 오늘 뭐 귀성 인사했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전통시장 돌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1번지 종로 출마 담금질에 들어가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펼칠지 또 두 사람의 대결 이낙연, 황교안의 빅매치가 성사될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